안녕하세요. 정욱입니다. 북카페 라파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뿌라비다, 뿌라비다. 왜 두 번 뿌라비다를 왜 제가 두 번 하냐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먼저 건네고 또 한 번은 또 대답하는 것을 제가 이긴 이역을 하느라고 뿌라비다, 뿌라비다 이렇게 한 거죠. 네, 우리는 한국어를 쓰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뿌라비다라고 인사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뿌라비다의 그런 어떤 정신, 마음, 네, 그런 것을 가지고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많이 웃었으면 좋겠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좀 게을러 보여도 아우 당신 일 열심히 하는군요. 난 당신 존중해요. 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나도 존중해 주세요. 또 나의 삶과 내 영역도 존중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아침 인사 안녕하세요. 내일 봐요. 이런 모든 것에 뿌라비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진 않더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좀 여유 있게 그 남들을 좀 배려하고 그리고 입에 늘 좀 웃음을 머금고 있는 그런 삶을 좀 계속 유지했으면 합니다. 어쩌면 요즘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지속 가능 경영, 지속 가능 생산 등등 이런 게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지속 가능한 삶이 결국은 뿌라비다 같은 그런 정신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읽어드릴 내용 중에는요, 제가 이제 실제 커피 농장에서 그 커피 농장 주인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커피 그 생두를 볶은 것을 즉석에서 빻아요. 이게 분쇄기가 아니라 그 예전에 그 약국이나 병원에 보면은 왜 조그만 사발에 약을 넣고 이렇게 약을 빻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커피 원두를 빻아요. 그래서 가루가 된 그 커피를 이런 어떤 틀이 있는데 나무 틀이에요. 거기에 종이 필터가 아니라 거즈 있죠, 거즈. 거즈 위에다가 이 커피 가루를 놓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어떤 작은 주전자나 컵 같은 게 이렇게 받쳐져 있고 위에 뜨거운 물을 붓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커피 가루와 거즈를 통과한 커피 물이 아래로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전통 방식으로 커피를 내리는 방법인데 제가 이거는 과테말라 또는 코스타리카에서 몇 차례 농장을 방문하면서 이런 유사한 모습들을 봤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고 맛도 굉장히 훌륭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페나 이런 데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커피와는 좀 더 다른 느낌? 뭐라 그럴까요? 밥으로 비교를 하면 시골 밥상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고 맛도 매우 좋습니다. 전문 바리스타도 아니고 이 책에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전문 바리스타도 아니고 또 어떤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 방식으로 볶고 빻고 거즈 위에 가루를 놓고 위에 뜨거운 물을 붓고 그 커피 물을 밑에 받는 이런 과정들이 느리지만 느림의 어떤 미학,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카페에서 만드는 그런 아주 멋진 그런 고급스러운 맛은 아니지만 어떤 그 철학이라든가 아름다움이 배어있는 듯한 그런 맛이었어요. 정말 좋은 경험을 했고요. 제가 지금 이 전통 방식으로 커피 내리는 것을 말씀드리다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한번 과테말라의 어떤 커피 농장에 또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농장은 이제 노신사 두 분이 이제 형제예요. 얼핏 기억이 안 나는데 나이가 그 위에 형은 한 70살 정도, 그리고 밑에 동생은 한 65살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두 분이 이제 운영을 하는 커피 농장이었는데 그 커피 농장에서 이 전통 방식으로 커피를 내려주고 또 하나는 프렌치 프레스를 이용해서 커피를 줬어요. 프렌치 프레스 다 아시나요? 그 프렌치 프레스는 이런 그런 투명한 용기가 있고 그 용기 안에 커피 가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요. 그런 다음에 그 용기에 꽉 차는 어떤 평평한 수평판인데 이 판이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죠. 그러니까 마치 필터처럼. 그래서 그 판 위에 이제 어떤 자루가 달려 있고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물은 그 구멍으로 다 통과를 하지만 커피 가루는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내리면
커피 가루는 밑에 남고, 그러니까 요 수평판, 구멍이 뚫려 있는 수평판 밑에 커피 가루가 남고, 위에는 물은 계속 다 서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에서 따라내면 커피 가루는 놔두고 커피 물만 따라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이제 보통 프렌치 프레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프렌치 프레스는 어떤 필터가 필터가 이제 그 수평판에 구멍 뚫린 것이 필터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물이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필터가 없는 것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커피는 물과 만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카페인이 증가한다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스턴트 커피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인스턴트 커피의 그 커피 알갱이 하나하나는 이미 제조 과정에 물이 섞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물에 처먹는 게 아니고 물에 타서 저어서 녹여 먹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커피는 물과 만나는 시간이 매우 긴 겁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더 늘어난다. 더군다나 인스턴트 커피는 대부분 아라비카가 아니라 아라비카보다 카페인이 2~3배 많은 로부스타를 이용하고 있고, 로부스타를 이용한 그 커피인데 더군다나 물과 만나는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좋은 아라비카 원두를 즉석에서 갈아서 내긴 에스프레소와 비교하면 카페인이 거의 한 4배 이상 많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프렌치 프레스는 이 필터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커피 가루가 계속 이 물에 잠겨 있잖아요. 물은 이 수평판이지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구조고, 그러다 보니 물과 만나는 시간이 길어서 카페인이 증가하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제가 그 과테말라에서 맛본 커피는 당연히 아라비카 커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날 제가 아침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긴 했지만, 제가 워낙 커피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마셔도 뭐 잠이 안 온다거나 이런 체질이 아니라, 그냥 커피를 마셔도 몸이 따뜻해져서 잠을 잘 자는, 그러니까 커피가 아주 잘 받는 체질인데, 프렌치 프레스로 커피를 한 잔 마셨더니 조금 어지럽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그 이유는 아마도 카페인이 많았을 것이다. 이유는 물과 만나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카페인에 약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고급 아라비카를 드시고, 그리고 특히 카페인이 가장 적게 함유되는 것은 물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적은, 어쩌면 물이 아니라 수증기와 잠깐 만나는, 바로 에스프레소 또는 에스프레소를 이용한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 등등, 이런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카페인이 약한 분들은 다 스스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를 이용한 그 음료를 드시는데, 오전은 괜찮고 오후에 드시면 좀 안 좋더라, 뭐 이런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프렌치 프레스는 카페인 함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그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렌치 프레스는 가능하면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커피를 내리는 그런 것들이 묘사되어 있고, 실제로 제가 본 것들을 기억해내서 책에 쓴 것입니다. 네, 오늘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74페이지 하단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박상도는 그날 오후 이미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다. 사장이란 사람이 도저히 함께 일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낙담한 상태로 무거운 밤 공기를 온몸으로 이겨내며 옆에 누워있는 자신의 아내 라켈이 잠들어 있는지 또는 잠든 척하고 있는지 몰라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있었다. 아침에 호텔에서 한덕기와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예전에 온두라스에서 회사를 위한다는 그릇된 판단으로 보험 사기를 쳤던 것을 후회하고 또 반성하고 있었는데, SNS 신호음이 울렸다. 조심스럽게 침대를 빠져나와 대화를 시작했고, 한덕기와 진가비로부터 좋은 제안을 받은 박상도는 여러 차례 고맙다고 말했다. 그때 늘씬한 라켈이 박상도의 등 뒤로 다가와 박상도를 살며시 안았다. 박상도가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지만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상도는 몸을 돌려 라켈을 꼭 껴안으며 미소 지었고, 라켈은 까리뇨 떼끼로 무초, 여보 많이 사랑해
라고 말했다. 박상도와 라켈은 밤새 속삭였다. 새로운 계획에 대해, 그리고 서울에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에 대해. 속삭이다가 얼굴이 가까워져 자연스럽게 입맞춤으로 또 오랜만에 열정적인 사랑으로 이어졌다. 자정을 훌쩍 넘어 새벽으로 이동하는 세로 블랑코의 밤하늘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여보, 모든 게 잘 되겠죠? 물론이지. 저 가비야, 정말 고마워. 박상도 그 친구를 용서해줘서. 이제 다 지난 일인거려. 사실 나도 잘한 것 없어. 이렇게 좋은 여보를 8년 동안 외국에 살게 했고, 그 때문에 어머님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홀로 사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신기해. 오늘 아침 10시에 박상도 씨를 만났고 또 오늘 밤 10시에 여보가 잠꼬대 하면서 깼어요. 우리는 숫자 10을 거부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래, 숫자 10은 우리에게 행운의 숫자니까.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커피 농장에서는 당연히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아름다운 용서. 아름다운 용서? 그래, 좋은 표현이네. 그건 그렇고 어떻게 그토록 빨리 구상을 하는 거야? 그것도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메모해 놓은 것도 없는데 말이야. 우리 아빠가 예전에 사업을 크게 하셨잖아요. 아빠 닮았나 봐. 하긴 500년 전 록셀라나 황후도 슐레이만 황제 모르게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지 않았을까? 글쎄요, 슐레이만. 그러고 보니 500년 전 기억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로사 황후, 그럼 혹시 하렘을 토프카프 궁전으로 옮기게 된 것, 무스타파 왕자가 반란 혐의로 처형된 것과 무스타파를 낳은 마히데브란이 이스탄불 밖 마르마라에 건너 부르사로 쫓겨나게 된 것, 그리고 이브라임이 처형된 것에 혹시 황후의 계획이 포함되었던 것이요? 슐레이만, 제가 어찌 그런 무서운 일을 꾸밀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폐하만 사랑할 뿐입니다. 여보, 그런데 밖에 무슨 소리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소리? 내가 나가서 보고 올게.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뭐랄까,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뭔가 작고 예쁜 게 서로 꿈을 대며 속삭인다고 할까? 진가비는 맑고 높은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고 한덕기는 온몸이 반응하며 들떴다. 그게 뭐야? 뽀뽀해달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야. 몰라. 그 말도 안 해주고. 치. 로사, 내 범장미, 내 귤바하르. 슐레이만, 사랑해요. 코스타리카의 눈꽃. 평화로운 아침이 밝았지만 먼 동이 트기 직전에 잠든 두 사람은 아직 꿈나라에 있었다. 마누엘은 들뜬 표정으로 농장 앞에 섰다. 성호를 긋고 잠시 기도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이 시기에 시작합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기 위한 대장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인기척에 잠을 깬 두 사람은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다. 사뿐사뿐 걸음을 옮겨 마누엘이 있는 테라스 쪽으로 가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반주 삼아 말했다. 마누엘 아저씨, 부에노스 디아스. 좋은 아침이에요. 오, 가비, 살로몬, 잘들 잤나?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구경을 할 텐데 아직 농장 쪽엔 관심을 주지 말고 여기 앉아서 나와 커피 한잔 하지. 자, 이쪽으로 앉게. 네, 고맙습니다. 대도시 서울의 큰 카페를 운영하는 가비 앞에서, 더군다나 바리스타 앞에서 내가 커피를 준비하려니 좀 멋쩍구만. 하지만 내 중저부 때부터 해오던 방식으로 만들어 보겠네. 매일 아침마다 하는 하루의 첫 일과이기에 마누엘은 매우 능숙한 솜씨로 움직였다. 장작불 위엔 마누엘의 중저부 때부터 사용하던 자그마한 팬이 살짝 달궈져 있었다. 어떻게 보면 냄비 같기도 했는데 손잡이는 길고
윗부분은 좁으며 바닥이 깊은 형태의 특이한 팬이었다. 연두빛이 살짝 남아있는 생두는 한눈에 봐도 좋은 생두임을 알 수 있었다. 무게를 재지도 않았다. 그냥 자연스럽게 생두를 한 움큼 팬에 넣고 뚜껑을 덮더니 팬을 흔들고 불 위에 놓고 또 팬을 흔들고 불 위에 놓기를 계속해서 반복했다. 몇 분 지나자 딱딱 하는 소리가 났다. 마누엘은 뚜껑을 열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10분이 채 안 되었을 때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났다. 로스팅을 좀 배운 한덕기와 진가비에겐 뜨거워진 생두가 부풀다가 갈라지는 현상인 1차 크래킹의 소리였다. 마누엘은 흐뭇한 표정으로 팬을 불에서 꺼내 들더니 약 3분 동안 팬을 흔들며 내용물을 계속 뒤집었다. 원두로 완성되어 가는 냄새가 퍼져나갔다. 뚜껑을 열고 철제로 된 망에 내용물을 쏟은 후 선풍기 바람 앞에서 망을 이리저리 흔들어댔다. 생두는 적당한 색깔의 원두로 변신해 있었고 생두 자체에서 나온 기름이 약간 있는 미디움 로스팅으로 완성되었다. 구수하면서도 싱싱한 향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과 함께 춤을 추며 퍼져나갔다. 장작불 위엔 주전자를 올려놓았다. 원두가 어느 정도 식은 듯하자 마누엘은 내 중조부땐 선풍기는 없었네. 선풍기는 우리 아버지께서 처음 사용하셨지. 라고 말하더니 원두를 작은 절구에 붓고 빻기 시작했다. 나한테도 커피 그라인더가 있어. 하지만 이렇게 손으로 빻아야 더 맛있지. 허허허. 요즘 세상은 너무 빨리 돌아가. 1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이 농장을 맡았을 땐 주로 산호세에 있으면서 주말에만 여기 농장에 왔었거든. 그런데 이제 65살이 되고 보니 산호세에 있는 시간보다 농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어. 그리고 이렇게 원두를 빻는 게 매우 귀한 시간으로 느껴지네. 어디 보자.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군. 살로몬, 주전자를 테이블 위로 옮겨주겠나? 그래, 고맙네. 물이 너무 뜨거우면 커피 맛에 도움이 안 되거든. 자, 이제 거의 다 됐어. 잠시만 더 기다리게. 모두들 테이블에 앉았고 마누엘은 손때 묻은 나무틀에 고정된 거즈에 방금 빻은 커피 가루를 조금 부었다. 그리고 주전자를 기울여 천천히 물을 붓기 시작했다. 거즈와 커피 가루 위에 잠시 물이 고였지만 제법 빨리 아래로 빠져나와 밑에 있던 손잡이가 긴 작은 주전자로 떨어졌다. 색깔이 엷어지자 마누엘은 커피 가루를 조금 더 붓고 물도 더 부었다. 전문 바리스타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이러한 방법으로 커피를 마시며 터득한 마누엘 자신만의 핸드드립 방식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 3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중 2개는 이가 빠져 있었다. 오랜 세월 사용해온 커피잔, 바로 한 가족의 역사가 묻어있는 커피잔이었다. 작은 주전자의 커피가 3개의 커피잔으로 나누어졌다. 마누엘은 설탕을 듬뿍 넣었고 한덕기는 조금 넣으며 진가비에게 귀띔해줬다. 가비야, 코스타리카는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를 많이 재배하는 나라야. 설탕도 많이 생산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 나라 사람들은 설탕을 나쁜 거라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또 백설탕이라 해도 이렇게 약간 누런색이라 그리 몸에 나쁘지 않을 거라 믿고 싶네. 진가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난 설탕 안 넣어도 되죠? 라고 말하며 미소 짓더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런데 눈을 뜨지 못했다. 눈을 계속 감고 있었는데 감은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눈을 떴는데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한덕기는 조금 놀라 아무 말도 못했고 마누엘은 잔잔한 미소만 띠고 있었다. 죄송해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만 잔 이상의 에스프레소를 만들었고 또 핸드드립 방식으로도 많이 만들었지만 이렇게 훌륭한 커피 맛은 처음이에요. 맛도 향도 너무나 훌륭해서 눈물이 나는지 아니면 바로 여기 이 아름다운 커피 농장에서 커피를 예술이라 여기는 분이 선수 이 농장에 커피를 주셔서. 진가비는
몇 모금 더 마시며 진정하더니 말을 이었다. 마누엘 아저씨, 어제 말씀하신 대로 초콜릿 향과 과일의 산미가 잘 어우러져 있어요. 약간의 꽃향기도 섞여 있고요. 이게 바로 따라수 지방 커피의 특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꽃향기가 커피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여기 테라스 주위에서도 느껴져요. 이건 정말 너무 특별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마누엘은 커피를 마시며 계속해서 미소를 짓더니 일어서며 말했다. 자, 그럼 이제 일어나 볼까? 네, 오늘 북카페 라파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코스타리카 커피 농장의 어떤 아름다움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묘사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독, 좋아요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바로 신청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분들, 도저히 못 참겠다 다음 영상까지, 그런 분들은 제가 쓴 소설 커피를 구매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 끝부분에 보면은요, 커피 관련 용어들이 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몇 페이지에 설명이 있는지 잘 나타내고 있으니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보라비다.